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와 전략들을 함께 살펴보는 글로벌 전략가들입니다. 오늘은 유동원의 유비무환,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애플과 메타,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화면으로 보실게요, 여러분. 메타는 주주 환원 정책, 특히 가장 처음 배당을 실시한 점을 좀 유의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지금 메타가 시간외에서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마존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인 AWS, 아마존 웹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나쁘지 않았고 최근 월가의 화두인 인공지능, AI의 수요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고요. 광고 매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방금 나온 애플입니다. 애플은 지금 3사 가운데서 시간외에서 가장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큰 폭의 약세는 아닙니다만 애플도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발표치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지금 컨센서스를 좀 비슷하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매출도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빅테크를 볼 때 있어서는 Magnificent Seven이라고 얘기하죠. 대형 기술주 7개 기업들 플러스 알파로서 보고 있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성장을 하느냐 못하느냐이겠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성장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저조하면은 주가 흐름이 안 좋을 거고 예상대로 나오거나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면은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사실 금리는 이 빅테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FOMC에서 금리를 내려줄 거다 말 거다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5차 산업혁명 여기에 관련돼 있는 AI 로봇 산업과 연결돼서 대형 기술주들의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사실 지금 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작년에 S&P 500은 겨우 5% 올랐는데 이 기업들만 거의 8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장성이 뒷받침돼야지만 계속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만 미스를 해도 주가의 탄력성은 떨어지겠고 오히려 하락하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AI 로봇 분야와 이제 접목시키는 이제 이번 해에 실적에 비해서 이제 부진한 이제 주가 상황은 저가 매수로 볼 수 있겠습니까? M7에?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저희는 대형 기술주에 대한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포트폴리오로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투자 전략을 세우고 저희가 직접 투자를 고객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 위에 보시면 55% 대형 기술주 투자죠. 그래서 대형 기술주 플러스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업종에 대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빅7이 글로벌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30%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55%를 가져간다. S&P 500에 30% 정도 되는데 55%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안에서 이제 반도체도 포함을 시키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이쪽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인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Magnificent Seven의 차트를 과거에 보시면은 왼쪽 차트 보시면은 이제 다시 올라갔지만 작년 10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면서 쌍봉을 만들었다, 급락할 거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완전히 치고 올라가면서 이 상단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컵핸들 차트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결국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디서 그 실적을 볼 수가 있냐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 1, 4분기 실적에 있어서 대형 기술주들의 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높을 거다. 거의 S&P 500 나머지 기업들 대비해서 대표적으로 아마존, 구글,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 요 4개의 종목만 보더라도 80% 정도 이익이 증가를 할 거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대형 기술주 없이 미국 투자를 지금은 할 수 없다. 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 저가 매수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한타증권에서 글로벌 업종별 포트폴리오 구성된 모습을 봤더니 지금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을 이제 투자를 해서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빼고는 지금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M7이 확연하게 고점 돌파를 나타내고 있고요. 차트로 봤을 때 그게 향후 3년간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면서 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애플 먼저 좀 살펴볼까요? 애플의 지금 주가가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네, 애플은 저희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좀 공백 기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안 좋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 PER이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높아요. 평균적으로 뭐 35배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S&P 500이 20배니까 거의 뭐 1.5배 이상이죠.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는 PER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PEG를 보거든요. PEG라는 건 뭐냐면 PER에다가 이익 증가율을 나눈 숫자입니다. 이제 그 숫자를 하면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막 0.7로 떨어지는데 애플은 거의 3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익 증가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 배당을 늘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매력을 가져다 주는 그런 종목인데 자체적인 어떤 성장이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부분이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 비전 프로 사전 판매가 일어나면서 아마 20만 대 돌파했다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써본 사람들의 리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성장을 가지고 올 거냐 하는 부분이고 또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분기 매출의 0.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봐야 되겠고 더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아이폰 자체의 어떤 매력도, 즉 우리가 이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AI가 탑재된 그런 이제 아이폰 판매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다행스러웠던 부분은 4, 4분기 부분에 있어서 애플이 여전히 스마트폰 시장에 1위를 등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겠고 근데 이쪽 부분도 이제 앞으로 중국과의 어떤 연관성 때문에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애플 수요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보시면은 애플이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화웨이 같은 종목이 OS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판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프먼트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애플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삼성과 나머지 중국 기업들과 비교했었을 때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매력도를 가지고 올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성장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주가가 계속 치고 올라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장기적으로는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애플은 뭐 언젠가는 또 쫓아오겠죠. 근데 그 부분은 이 비전 프로라든지 AI 관련된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성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이제 시가총액 추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조금 더 굳건해질 거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자, M7 종목들 가운데 애플이 좀 퍼포먼스 면에서 가장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는 점에서 지적했습니다. 애플 그 비전 프로가 뭐 20만 대 예약 사전 예약에서 나오고 있는 점이 애플 쪽에서는 그거를 내놓고 있지만 좋게 내놓고 있지만 후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 주력은 역시 아이폰인데 중국에서의 매출이 관건이 되겠네요. 네, 본부장님 이제 FMC로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나쁘지 않은 FMC 결과 뭐 근데 뭐 예상대로 이번엔 동결이 되었고 이제 3월이냐 5월이냐 이제 금리 인하의 시작이. 근데 이번에 결과로 봤을 때 3월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축소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중요한 부분이 미국 경제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야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신흥국 시장들이 다 지금 못 빠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왜냐하면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야지만 달러가 어느 정도 약세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아나 뭐 신흥국들의 환율이 이제 절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면서 그쪽에 자금 유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미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더 세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저희는 지금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가 일어나는 이유는 경기 침체를 두려워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빠르게 인하를 할 경우에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기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금리를 내려줄 필요가 있느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아래에서는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이유가 궁극적인 목표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저희가 들여다보는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이미 벌써 2%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몇 달 동안에 계속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면은 충분히 금리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경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물가가 너무 높았던 것이 완전히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립금리가 2.5%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금리가 5.5%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내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PC 디플레이터라고 해서 이 소비 디플레이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리드하는 부분을 봤었을 때 3, 4분기, 4, 4분기가 다 2%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1, 4분기도 또 2%가 나오면은 미 연준은 금리를 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네. 어쨌든 금리를 내려줄 거고 저희의 판단으로는 아마도 5월 달부터는 금리를 내려줄 거다.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에 약 한 1.5%, 많게는 2% 정도를 내려줄 수 있다. 왜냐하면 중립금리가 2.5%잖아요. 지금 5.5%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전략 면에서 좀 간단히 들어볼까요? 안 들을 수가 없네요. 네. 자,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장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숫자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생산성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용 관련된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 대비해서 GDP의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이 생산성 지표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1995년에서 2000년 사이클을 리피트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